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강정화입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지리산 유람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의뢰받을 때에 그 지하철에서 좀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학술 교양서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었는데요. 저는 51대 49로 교양서 쪽에 51%를 넣은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맞추려고 했고요. 제가 두 차례의 그 포럼에서도 잠시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금강산 유람 이상균 교수님과 다르게 지리산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도 많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변화들을 함께 좀 담아봤습니다. 저는 눈이라도 좀 즐거우시라고 사진을 좀 실제로 가져왔고요. 지리산을 연구한다라고 혹은 뭐 책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리산은 마니아들이 지금도 많아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제 작품은 아니고요. 이거는 제 작품입니다. 제가 지리산 2박 3일 종주에서 지리산 천왕봉에서 찍은 일출입니다. 이건 올 여름에 받았습니다. 조교환 저희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보내오신 건데 제가 근자에 많이 쓰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똑같고요. 이것도 다 조교환 교수님 이게 일출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난 뒤에 작품 사진입니다. 지리산에 얼마 안 된 거죠. 이거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책에서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선인들의 지리산 그 유산에 대한 것과 그들의 산행문화, 지리산 인식 여기에도 좀 초점을 맞췄고요. 지리산은 수백 년 동안에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명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최대한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좀 살펴봤고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2010년 이후로 2박 3일에 종주를 끝내고 난 이후로는 천왕봉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거 제목에도 산의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인간 삶의 흔적을 찾아가는 학문이라면 인간 삶의 흔적은 산의 정상에 있는 게 아니라 산의 언저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는 천왕봉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에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책상에서 산을 오른다고 하면 보통은 그렇게 묻습니다. 땀이 나냐고 숨이 차냐고 묻는데요. 엄청나게 숨찹니다. 뭐 그런 정도 해서 제가 이런 책의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제 책, 저술 보면 1179쪽에 있습니다. 그 목차를 제가 그대로 좀 따본 것이고요. 산행을 시작을 해서 사실은 지금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직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 7구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 자료 179쪽에는 아직 7구비인 산을 내려오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상균 교수님도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치고 있는 산들이 대체로 저 정도의 산들이 있고 유람록이 거의 다 배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지리산을 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산행이 나오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 들어왔었죠. 그래서 국토인식이 조선시대 지식인들에게서 나면서부터 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중기에 좀 성행을 하고 후기로 가면 거의 폭증을 한다고 봅니다. 많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고요. 지리산도 거의 똑같습니다. 지리산 유람록은 한 100편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지리산 유람록의 한 7할 내지 8할 정도까지의 저자는 지리산 권역에 살고 있는 지식인들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가고요. 요걸 정의를 하자면 지리산 권역에는 인물이 많았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에 대한 연구서적들이 나와 있는 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제 연구실에 있는 책꽂이에 있는 지리산 관련 연구서적들을 그냥 찍어 와봤고요. 꽤 많은 연구서적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리산 유람록 100여 편은 벌써 유람록이 이미 번역이 돼서 오래전에 나와서 대중화되었고요. 지금은 지리산 시를 번역해서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리산 권역은 지금은 저렇게 세계도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에서 세계도와 남원시 하나
그리고 4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지리산 권역은 지금 여기 있는 이 권역들요. 이 권역들이 전부 지리산 권역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야기들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지리산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책에 제가 짧게 좀 그 설명은 좀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산과 인간의 삶은 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산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 중에서 인간의 삶과 산이 같이 밀접하게 닿아 있는 거는 저는 지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올라간 사람들의 인식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이상경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삶에 대한 근원이 되는 것, 내 가까이 있는 명산이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좀 많이, 인식들이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오악, 동서남북에 그리고 중앙까지 쳐서 오악이 있으면 시대마다 그 오악은 다 산들이 바뀌어 가는데 기본적으로 남악으로서의 지리산만큼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지리산 유람록, 지리산에 대한 인식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산 밑에 인간의 삶이 수천 년에 걸쳐서 나타나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산을 바라보고서 산에 산을 두고서 그 산을 인간과 상징화하는 그런 의식들이 드러나서 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도 지리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유몽인의 두류산 유람록인데요. 여기 보면 지리산 전체를 두고서 두류산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인데 이런 독특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백두산에서 시작한 이 산의 산맥을 인간의 모습에다 적용을 해서 그 사천과 곤양 바다까지로 인간의 모습에다가 다 구분을 해서 이게 지리산 유람록으로 기록을 해놨는데요. 아주 독특한 경우이고 지리산 유람록 100여 편 중에서 에어리어를 가장 넓게 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유람록 100편을 가지고 건세기를 빼고 난 유람록을 지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책이 초반에 그린 거여가지고 조금 소략합니다. 여기가 천왕봉이고요. 여기가 지리산 청학동인데 보통은 한 코스로 올라가서 하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지금 산행이라면 올라갔다가 반드시 2코스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산이기 때문에 절대 한 코스만 보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2코스를 다 보고 돌아오기 때문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덤으로 가져왔습니다. 지리산이라고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조선시대 지식인들에게서 나오는 거는 두류산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고요. 백두에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산맥이 흘러내려서 남쪽에 설인산이라고 뜻으로 유람록 10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쓰는 건 두류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신산의 하나로 일컬어졌던 지리산의 다른 이름인 방장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행정명은 지리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3장에서 구분했는데 100편의 유람록 중에서 지리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독특하게 드러나는 작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5편을 책에 실제로 실어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추려왔습니다. 추강 남해온의 유람록에서 드러나는 건데 이 성인의 품을 지닌 산이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천왕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왕봉기라고 하는 유람록 짧게 하나를 더 씁니다. 원래 유람록 말고도 천왕봉 꼭대기에서 한 편을 더 쓰는데 거기에 보면 지리산에 있는 정말 흘러가는 나뭇잎 하나, 물줄기 하나조차도 인간의 삶에 보탬이 되는 산이다 라고 해서 그 모습은 결국은 뭔가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산이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게 성군 내지는 성인의 품과 똑같다라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은 남명의 산으로, 남명조식의 산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명조식이 61세대는 1561년에 지리산 자락인 덕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덕산에는 지금도 가보면 어느 곳에서 봐도 천왕봉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천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72세의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 덕산에서 남명조식이 추구했던
그 삶을 표현할 때에 지리산을 많이 응용을 하고요. 지금 가면 덕산의 전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여기에서 바라보면 천왕봉이 그대로 보이고요. 지금 산천제에 가면 이런 남명이 살았던 산천제 모습인데 이 주련의 시가 본인이 덕산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인데 내가 왜 들어왔는지가 천왕봉 때문임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옆에 가면은 시가 한 수 더 걸려 있는데 거기에 역시 시도 본인이 여기 와서의 삶은 두류산, 즉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을 통해서 천도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0년대에 남명의 유람록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그러니까 그 구한말 시대에 서강 안익재라고 하는 분, 어령분인데 이분도 참 특이한데요. 천왕봉 꼭대기에 이제 천왕봉에 올라가서 이게 천왕봉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요. 그럴 때에 천왕봉 꼭대기에서 천왕봉가를 부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둥번개가 지나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천왕봉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가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니까 우리 임금도 이 나라도 저 천왕봉처럼 어떤 어려움도 겪어내서 후세에 천왕봉이 지금까지 후세대에 걸쳐서 내려왔듯이 앞으로 뒷세대에게도 이런 굳건한 자세로 이 나라와 이걸 개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리산이기에 가능한 그런 인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네 번째 꼭지에 들어있는 지리산 산행 문화에서 좀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정리를 따로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100여 편의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승려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승려 작품인데 본인 승려 응륜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군수들이에요. 군수들의 산행에 승려가 합류한 케이스인데 그 유람록이나 유람을 주도하는 것은 승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유람록이어서 제가 따로 거기에 책에 하나 실어봤습니다. 관련된 것들요. 특히 이제 이럴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우 유몽인의 유람록 이후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천왕봉 꼭대기에 가면 있습니다. 이 천왕봉 꼭대기에 서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기를 확인하는 거고요. 일기는 농사와 관련이 된 거고 그래서 천왕봉 꼭대기 이럴 때에 서서 백성의 삶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필제나 남명조식, 일두정여창, 그 다음에 탁연 김일손 이런 각자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책에 기록들을 좀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지리산에 있는 각자는 쌍계성문이라고 해서 고려시대부터 나오고요. 조선시대 넘어오게 되면 이 쌍계성문의 글씨가 그 고운채치원과 연결이 되어서 쭉 수백 년 동안 이 골짜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고운채치원을 만나러 들어오는 아주 독특한 그런 힐링 문화, 그 당시로 치면 청학동이죠. 힐링 문화의 근원이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4장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주 독특한 각자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지금 쌍계사 올라가는 거 여기가 지리산 청학동인데 요 쭉 가게 되면은 이상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시커멓게 생긴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자세히 보면 여기에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묘추 이영경 홍연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얼묘추는 1555년이고요. 남명이 3년 뒤인 1558년에 여기로 올라가다가 이 글씨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씨를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내대장부가 바위에 글씨를 새겨가지고 천년만년 그러려고 그런 모양인데 사내대장부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거는 사관이 역사서에 기록을 해서 남겨야지 여기에 이름을 새기는 거 이게 뭔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는 날아가는 새도 아니고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만도 못한 짓이다. 후세 사람들이 날아간 새가 뭔 새인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는 정말 일침을 가하고요. 그 이후에 이 골짜기로 올라가면서 이 바위는 선비 정신을 확인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들은 지리산 명성이 꽤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소개하는 거 지금 제가 기록 속에서는 지리산의 오래된 미래라고 해서 5구비에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5구비에서는 그중에서 제가 한 2개만 가져왔는데요. 이게 원래 천왕봉 꼭대기에 있어야 될 성모가 지금
땅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정국 여지 승남에 보면 이게 천왕봉 꼭대기에 있어서 역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전필제 김종직이 천왕봉에 올라가서 일출 보기 위해서 성모사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 정도의 기록들이 있는 건데 지금은 다 땅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이 위치들이 점점점 바뀌어 내려왔다는 것들, 이게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 이거는 함양과 진주의 조선시대 1600년대에 진짜 분쟁이 되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모사를 딱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함양 쪽이고 한쪽은 산청 진주 쪽이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유람록을 통해서 다 기록을, 전부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산에 가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리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땅 밑에 내려와 가지고요. 천왕사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 답사를 가보면 스님들이 뭐 얘기를 많이, 지금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지난 일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이게 이거죠. 그런데 천왕사에 있는 거는, 여기 천왕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2000년대, 이게 1987년에 생긴 건데 2000년도에 지금 이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지리산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강 건너가지고 지금 여기에 성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가면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2000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인들은 천왕사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곳으로 옵니다. 일종의 여기가 기도벌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빌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시고요. 여기는 질서만 지키면 언제든 가서 기도할 수 있고요. 제가 일요일 날 갔을 때 봤더니 이러고 있습니다. 전부 가면. 기가 막히고요. 그 관련된 성모와 관련된 행사들은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후덕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어째 저 닮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는 산청인데 제가 산청 출신인데요. 산청에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산청은 환화정이 복원이 되어야만 본래의 산청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뭐 설명이 지금 길어집니다만 거기에 책에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옛날에 조선시대 그 산청은 본래 이름이 산음이었는데 그 절강성 산음에 왕이지가 귀양 가가지고 그 거위 바꾼 이야기가 유명하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산음이라는 이름은 그런 왕이지와 관련된 일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산청 관악 객사 후원에 이 환화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때부터 1395년부터 쭉 있어 왔는데요. 어느 날 이게 이제 지금 산청 읍내 쪽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 수백 년 동안에 유일하게 나오는 명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가 산청 관아가 있던 군청이고 초등학교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경호강을 따라서 요쯤에 있었는데 이게 그 김윤겸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화가가 환화정이라고 하는 그림을 지어서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50년에 일제시대 넘어오면서 소학교로 쓰다가 1950년에 불에 탔어요. 그리고는 없어졌다가 작년에 이거를 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조감도 그려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민들이 보내옵니다. 사진을 다 어디 등산 올라가다가 요만큼 됐다 하면서 저한테 보내오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위치가 원래는 군청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요 뒤쪽으로, 군청 뒤쪽으로 해가지고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올 6월 말에 이렇게 복원이 됐고요. 복원이 되어서 기가 막히게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다 복원이 되어서 나름의, 저는 이게 위치가 달라졌지만 나름의 오히려 더 괜찮은 그런 공간을 찾아서 앞으로의 그 명성을 되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환화와 관련된 그런 사진들, 그림들이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제가 본 유정 중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산과 관련해서는 인간과, 지리산만큼은 인간과 산의 조화로운 어떤 그런 삶이 포착되는 우리나라 국내의 유일한 산이 명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지역학이 미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늘 마지막 컷으로는 이걸로 끝을 맺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